오늘은 현대를 사는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역사, 조선, 그 조선 역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4세기 말 고려는 썩어 문드러진 거목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으로는 탐관오리의 수탈과 외세의 침략으로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죠. 이때 북방의 왜구를 물리치며 백성들의 희망으로 떠오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 장군입니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부패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개혁가였습니다. 이성계는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뜻을 함께할 책사가 필요했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가장 강력한 킹메이커이자 조선이라는 유교적 이상국가를 설계한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고 정도전은 이성계의 비전 위에 조선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꿈꾼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휘두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재상이 국정을 주도하고 왕은 이를 최종 승인하며 국가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이른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했습니다. 이는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정도전은 경제문감과 조선 경국전을 통해 왕권의 남용을 막고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유교 정치를 설계했습니다. 훗날 세종과 성종이 지향했던 왕도 정치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은 법입니다. 정도전의 이상적인 설계는 강력한 왕권을 꿈꾸던 또 다른 인물, 바로 이방원과의 갈등을 낳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자 훗날 태종이 되는 이방원은 아버지의 위협을 곁에서 지켜보며 남다른 야심과 추진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는 재상 중심의 정치로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방원은 1차 왕자인환을 일으켜 정도전을 제거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피해숙청을 시작합니다. 킹메이커였던 정도전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죠. 이방원은 육조 직계제를 통해 재상의 힘을 빼고 왕이 직접 육조에 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구축합니다. 또한 사병을 혁파하고 호패법을 실시하여 군사와 경제력을 왕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철권 통치 아래 조선의 왕권은 반석 위에 놓이게 됩니다. 태종의 강력한 왕권 확립 이후 조선은 또 다른 위대한 군주를 맞이합니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은 학구적이고 합리적인 성군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태종의 강력한 왕권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세종은 태조 이성계가 꿈꿨던 재상 중심 정치를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끌어내려는 세종의 깊은 고뇌와 지혜가 담긴 제도였습니다. 세종은 집현전을 통해 학문 연구를 장려하고 경연을 통해 신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는 그의 민본 정치의 정점이었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시스템을 통해 나라를 다스렸던 세종대왕 시대의 조선은 문화적, 과학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합니다. 하지만 세종의 시대가 저물고 조선은 다시 한번 격동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세종의 아들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려 합니다. 바로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무력으로 빼앗고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 찬탈이라는 정통성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세조는 강력한 국왕 중심 정치를 다시 고수하게 됩니다. 그는 태종의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키고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여 신하들의 비판과 견제를 차단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을 추진하며 왕권을 강화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신하들이 숙청당하고 학문이 전당이었던 집현전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무인 기질이 강한 군주였으며 그의 통치는 강력했지만 그만큼 피해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조의 시대가 지나고 조선은 다시 안정기를 찾아갑니다. 이때 등장하는 군주가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은 온건한 유교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세조 시기의 강압적인 통치에서 벗어나
유교적 법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세조가 폐지했던 집현전을 대신하여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부활시켜 신하들과의 소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은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한 것입니다. 이는 조선의 통치 시스템을 완성하는 동시에 법에 의한 통치라는 유교적 이상을 실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성종은 법과 제도를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고 유교적 이상국가를 완성하려 노력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건국부터 성종의 법치 완성까지 조선 초기의 권력 지도는 왕과 재상, 신하들 사이의 끊임없는 견제와 조화, 그리고 때로는 피 튀기는 투쟁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각 군주들은 저마다 다른 성향과 비전을 가지고 조선이라는 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어떤 군주는 강력한 왕권을 통해 나라의 기틀을 다졌고 어떤 군주는 소통과 시스템을 통해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했으며 또 어떤 군주는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웠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의 혼란을 해석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조선 초기의 권력 투쟁과 제도 정비 과정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정치 현장에도 날카로운 통찰을 던져줍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한 통제력을 앞세운 독단적 결단이나 반대로 책임지지 않는 포퓰리즘 사이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태종이나 세조가 보여주었던 강력한 통제력은 국가의 기틀을 잡고 추진력을 얻는데 효과적이었으나 소통이 부재할 때 그 끝은 늘 숙청과 갈등이라는 피의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반면 세종과 성종이 지향했던 포용하는 리더십은 단순히 착한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반대 세력과도 치열하게 토론했고 시스템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며 정책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왕권이 가장 강력했던 시절에 오히려 신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그들의 모습은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오늘날 리더들이 갖춰야 할 진정한 자질이 무엇인지 일깨워줍니다. 결국 조선 초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인가 아니면 국민의 삶을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수단인가? 시스템보다 사람의 욕망이 앞설 때 정치는 타락하지만 리더가 민본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제도와 소통을 존중할 때 나라는 바로 섭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스토리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철수였습니다.